여기 영국 언론에서 한국 축구의 단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보며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 영국인이 있습니다. 그 영국인은 올림픽 기간에 축구 경기를 보러 왔다가 한 명의 프랑스인을 만나고 한국이란 나라에 푹 빠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톰이에요. 영국 런던 출신의 17살 고등학생이죠. 축구에 미친 나라 영국에서 자란 만큼 저도 축구를 정말 좋아해요. 프리미어리그는 물론이고 챔피언스리그, 월드컵까지 축구 경기라면 빠짐없이 챙겨보는 편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가 축구 팬이라 주말이면 항상 함께 경기를 보며 응원하곤 했죠. 특히 아버지와 저는 첼시의 열렬한 팬이에요. 스탠포드 브릿지 경기장에 가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러닝을 하고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축구 연습을 했죠.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사건으로 그 꿈을 접어야 했어요. 학교 축구팀 선발전에서 실수로 다른 선수와 충돌해 그 선수가 다치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흐린 날씨에 축축한 잔디를 달리고 있었죠. 공을 따라 전력 질주하던 중에 갑자기 다른 선수와 부딪혔어요.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둘 다 넘어졌고 상대 선수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선수는 우리 학교의 에이스였죠.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죄책감에 빠졌어요. 코치님은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죠. 톰, 넌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하지만 때로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 넌 축구를 즐기는데 탁월해. 하지만 선수로서는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오늘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정말 슬펐어요. 며칠 동안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었죠. 축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코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그것이 곧 재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 책임감, 그리고 용서의 중요성까지. 특히 다친 친구 병원에 찾아가 사과했을 때 그 선수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준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저는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죠. 그 후로 축구 선수의 꿈은 접었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신 스포츠와 관련된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스포츠 저널리즘에 눈을 돌리게 됐죠. 경기를 뛰는 선수는 아니지만 스포츠의 감동과 가치를 전달하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러 오게 된 거예요. 단순히 경기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스포츠 저널리스트의 시각으로 올림픽을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7살짜리가 혼자 외국에 가다니 말도 안 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는 영국도 출전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가겠다는 거야? 하지만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일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제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드렸더니 마침내 허락해 주셨어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요.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드디어 올림픽을 보러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더라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바로 공원으로 향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원을 보니 정말 여기에 왔구나 싶었죠. 첫날 저녁 피곤했지만 너무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숙소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소피를 만났어요. 소피는 21살의 프랑스 남부 출신의 여대생으로 파리에서 스포츠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짧은 금발 머리에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어요. 저는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소피의 억양이 익숙하지 않아 소통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올림픽을 보러 왔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를 연결해 주었어요. 소피에게 기자의 꿈에 대해 물어보면서 저도 제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소피는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믿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스포츠는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해요.
스포츠는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게 아니야. 소피가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 문화, 그리고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 여성 스포츠의 발전은 성평등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소피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스포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단순히 경기 결과나 선수들의 기량에만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게 된 거죠. 다음 날, 소피가 저를 그녀의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지은과 피에르였죠. 지은은 23살의 한국 유학생으로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긴 검은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피에르는 24살의 프랑스인으로 요리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커다란 덩치가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금방 친해졌어요. 각자의 나라와 문화,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지은은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다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파리로 유학 왔대요. 그녀의 작품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술의 세계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특히 그녀가 전통 한국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한다는 말에 흥미를 느꼈죠. 피에르는 요리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라고 믿었어요. 특히 그가 각 나라의 전통 요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요리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어. 피에르가 말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의 코크 오뱅은 농부들의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고급 요리가 됐어.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우리는 많은 대화를 하며 금세 친해졌고 함께 올림픽 경기를 보러 다니기로 약속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 경기는 축구였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하니 모두가 축구를 먼저 보러 가자고 했어요.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 열기에 압도됐어요. 수만 명의 관중이 한 목소리로 응원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경기를 보면서 저는 선수들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관중들의 반응, 해설자들의 말까지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소피가 알려준 대로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은은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피에르는 선수들의 식단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축구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한국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죠. 저는 솔직히 한국은 축구 강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말에 지은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축구는 우리나라의 약점일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어. 양궁, 태권도, 펜싱 같은 종목에서는 우리가 강국이야. 내일은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어때?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은 없었거든요. 특히 축구에 관해서는요. 이번 올림픽도 우리 영국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낮은 순위인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조차 패배하고 출전을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영국 언론에서 한국 축구의 단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자주 봤어요. 더 가디언과 BBC 스포츠 같은 주요 매체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전술적 유연성 부족이나 선수 기용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특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이 심했죠. 하지만 소피가 말했어요. 톰, 넌 지금 스포츠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며? 그렇다면 다양한 종목과 나라의 선수들을 봐야 해. 편견을 갖지 말고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해. 그 말을 듣고 제 생각이 너무 편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보러 다녔어요. 한국 양궁팀의 경기를 본 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여자 양궁팀이 우승을 하는 순간 경기장의 열기는 정말 대단했죠. 선수들의 집중력과 정확성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경기가 끝난 후 지은이 한국 양궁의 역사와 훈련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양궁 선수 선발부터 특별해. 지은이 설명해 주었어요.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선수들을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에 태우고 내린 직후 양궁을 쏘게 한다든지 군부대에서 실제 전투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양궁을 쏘게 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훈련을 해.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하다니. 라고 제가 말하자 피에르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요리도 마찬가지야. 최고의 요리사가 되려면 단순히 요리 기술만으로는 부족해.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어떻게 그런 집중력과 침착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토론했어요. 소피는 기자로서 현장에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저는 축구 선수들이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했죠. 우리는 펜싱 경기도 보러 갔어요. 오상욱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죠. 그의 움직임은 정말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으면서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것 같았죠. 경기가 끝나고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경기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소피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오상욱 선수가 전 세계 여성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 실제로 SNS에서 그의 팬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대. 저는 좀 놀랐어요. 정말 펜싱 선수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제 질문에 지은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운동선수들도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곤 해. 특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정말 대단한 스타가 되지.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스포츠와 대중문화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영국에서도 축구 선수들이 큰 인기를 얻지만 다른 종목의 선수들까지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소피는 이런 현상을 스포츠 셀러브리티라고 부른다면서 이것이 현대 스포츠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경기들을 관람했어요. 축구뿐 아니라 많은 경기들을 계속 보면서 저는 여러 스포츠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죠. 하루는 지은이 카페에서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이번에 한국의 김혜지 선수가 출전한 공기권총 경기였죠. 화면 속에서 보여지는 경기장의 분위기는 펜싱이나 양궁과는 또 달랐어요.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김혜지 선수의 집중력과 침착함이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마지막 한 발을 쏘고 난 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금메달을 딴 순간인데도 그렇게 차분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경기가 끝나고 지은이 김혜지 선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김혜지 선수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 그때 찍힌 영상이 SNS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지.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았대. 피에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왜 사격 영상에 댓글을 달아? 피에르의 말에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가 남긴 댓글이 재미있었거든. 액션 영화에도 사격 세계 챔피언이 등장하면 멋질 것 같은데 할리우드는 빨리 김혜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고 썼대.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소피가 말했죠. 이게 바로 현대의 스포츠야. 단순히 경기 결과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개성, 그들의 스토리, 그리고 그것이 대중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해.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스포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승패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인간 드라마, 문화적 의미,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경기를 보러 다니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고 각자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지은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줬고, 소피는 프랑스의 예술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피에르는 세계 각국의 요리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었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센 강변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은이 물었죠. 톰, 넌 앞으로 어떤 기자가 되고 싶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보도하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스포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고 싶어졌어. 소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 저널리즘이야. 단순히 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가 우리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달하는 거지. 피에르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요리도 비슷한 것 같아.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지.
지은도 동의했어요. 맞아. 예술도 그래.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예술을 통해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 그 순간 저는 우리 넷이 각자 다른 분야에 있지만 결국 비슷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분야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였죠. 올림픽 중반쯤 소피가 우리를 몽마르트 언덕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파리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길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을 감상했죠. 한 아코디언 연주자가 전통 프랑스 샹송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음악에 맞춰 주변의 노부부들이 즉흥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프랑스인들의 삶에 대한 열정과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소피는 이런 즉흥적인 문화 교류가 파리의 일상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이게 바로 파리의 매력이야. 언제 어디서나 예술과 마주칠 수 있지. 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센느 강변을 따라 걸으며 밤의 파리를 만끽했어요. 건물들의 반짝이는 조명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피에르가 프랑스 와인 한 병을 가져와서 강변에 앉아 함께 나눠 마셨는데 그때 느낀 파리의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어요. 피에르는 와인을 마시며 프랑스의 삶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프랑스인들에게 인생은 즐기는 거야. 좋은 음식, 와인, 예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지. 그 순간 저는 프랑스인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항상 바쁘게 살아온 제게는 새로운 관점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삶의 균형과 여유로움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영국으로 돌아가면 제 생활 방식도 조금은 바꿔볼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피에르가 코리아 하우스에도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지은이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얘기해줬잖아. 코리아 하우스 인기가 굉장하다는데 직접 가서 경험해보면 어떨까? 우리 모두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는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죠. 코리아 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그 웅장한 모습에 놀랐어요. 파리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한옥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물이 파리의 거리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펼쳐졌어요. 국악이나 사물놀이 같은 전통 공연이 열리고 있었고 한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특히 김치, 비빔밥,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 보였어요. 피에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저기 봐. 한식 만들기 체험이야. 우리 저거 해보자. 우리는 모두 동의했고 곧바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어요. 요리사의 지도 아래 우리는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채소를 손질하고 고추장 소스를 만들고 달걀 프라이를 올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피에르는 요리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열정적으로 배우고 있었죠. 비빔밥을 완성하고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소피가 말했어요. 와,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니. 프랑스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렇지. 한식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어. 게다가 비빔밥처럼 비벼 먹는 음식들이 많아서 재미도 있지. 저는 처음으로 떡볶이와 만두도 먹어봤는데 그 맛에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과 쫄깃한 식감, 바삭한 만두의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피에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요리사들에게 질문을 하고 레시피를 물어보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 가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런 다양한 맛과 식감을 가진 요리를 배우면 내 요리 실력이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아. 음식을 먹은 후 우리는 K-팝 댄스 수업에 참가했어요. 소피가 특히 신나하더라고요. 그녀는 이미 몇몇 K-팝 그룹의 팬이었다고 해요. 강사의 지도 아래 우리는 간단한 K-팝 안무를 배웠는데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 같이 웃고 즐기면서 춤을 추다 보니 정말 재미있었죠. 댄스 수업이 끝나고 소피가 말했어요. 와,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춤은 처음 춰봤어.
K-팝 아이돌들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이제 알겠어. 저도 동의했어요. 직접 춤을 춰보니 K-팝의 매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한복 체험 코너로 갔어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에요. 화려한 색상과 우아한 디자인에 놀랐어요. 한복을 입어보니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은이 설명하길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복이 유행이라고 했어요. 한복을 입은 채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도 체험해 볼 수 있었어요. 5G 기술, VR AR 체험, 스마트 시티 기술, 로봇 기술, AI 및 빅데이터 기술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VR로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가상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번화가,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지 등을 VR로 체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해. 소피가 VR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어요. 마치 정말로 한국에 가 있는 것 같아. 기술의 발전이 관광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정말 궁금해지네. 피에르는 로봇 기술 전시관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을 볼 수 있었는데 산업용 로봇부터 가정용 로봇, 심지어 의료용 로봇까지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인공지능 로봇과 실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봇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도 체험해봤어요. 예를 들어 AI가 내 얼굴을 분석해서 어울리는 한복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울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제안하는 스마트 시티 시스템도 볼 수 있었죠. 지은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기술들이 실제 생활에 많이 적용되고 있어.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해결할 수 있지.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럼 이런 기술 발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은 없어. 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양면성이 있어. 편리해진 만큼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가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 등이 있지.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은의 답변을 듣고 저는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중에 스포츠 저널리스트가 된다면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달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퀴진 K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을 선보이는 건데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파리 올림픽 출전한 다양한 국가의 올림픽 선수도 이 음식들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한식의 맛과 멋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요리들을 보면서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대형 스크린으로 함께 응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코리아 하우스를 나오면서 우리는 모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소피가 말했죠. 정말 대단해. 한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다양하고 흥미롭게 전달하다니. 이런 문화 교류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 아닐까? 지은이 덧붙였어요.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라고 생각해. 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축구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코리아 하우스를 방문하고 나니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보러 왔다가 한국의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에 매료되어 버렸죠. 이제는 한국이 정말 멋진 나라라고 생각해요. 스포츠 강국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제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편견을 깨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요. 한국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졌거든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면 제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많이 얘기해 줄 거예요. 한국의 멋진 문화와 뛰어난 스포츠 실력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함께 한국에 여행을 가보자고 제안할 거예요. 아마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곧 영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네요. 제가 영국에 돌아가더라도 소피, 지은, 피에르와 SNS로 계속 연락하기로 했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제게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축구를 보러 왔다가 한국과 프랑스 문화에도 많은 것을 경험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사연 보내주신 톰님 감사합니다. 톰님이 멋진 스포츠 저널리스트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나중에 한국에도 꼭 놀러오세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